병원 진료비를 아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한의원도 진료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아낄 수 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에 사는 55세 이정식입니다. 요새 여름이다 보니까는 좀 잠을 좀 못 자고 몸이 좀 많이 좀 결리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자주 좀 한의원을 좀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밀락동에 살고요. 이름은 이순입니다. 몸 상태가 좀 허리하고 어깨하고 무릎하고 좀 많이 안 좋은 편이에요. 목하고. 아기 놓고 나서 그 몸조리를 못했거든요. 그냥 그때는 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부엌 같은 거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계속 돈 벌다가 이제 몸이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많이 망가져진 건 나중에 알았어요. 이 두 분처럼 특별한 질병은 없지만 온몸 구석구석 아픈 분들이 많이 찾는 곳, 바로 한의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의원에서도 치료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한의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0년 넘게 한의사로 일하고 있는 이태봉 한의사입니다. 요새 날씨가 습하고 스트레스가 또 많잖아요. 더워서. 그래서 어깨나 허리나 무릎 질환으로 많이들 오세요. 예전과 달리 요즘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층도 많이 찾는다는 한의원. 가벼운 감기 환자에서부터 교통사고 환자까지 찾는 증세도 다양한데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예. 네. 오늘 어디 불편하세요, 선생님? 목이랑 목이랑 그리고 요새는 좀 불면증이 좀 있어갖고 불면증이요? 네. 많이 힘드세요? 힘든 건 별로 없는데 네. 가끔가다 설치다 보니까 이제 직장에서 조금 피곤하다 좀, 이거죠? 피곤해요. 엑스레이 찍어본 적 있으세요? 네, 엑스레이 찍어본 적 있어요. 네. 침 맞고 교환하고 그리고 해볼게요. 예. 그래서 시간은 대략 한 4, 50분 걸리시고요.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네. 이번엔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한 후유증이 나이 들어서 나타난다는 분입니다. 그 어깨하고 저기 오른쪽은 이렇게 팔 쪽하고 팔까지 이쪽으로 하시고 저는 이쪽으로 할게요. 자, 하나, 둘. 네, 됐어요. 저쪽에 한번 해볼게요. 둘, 셋. 됐어요. 확실히 이쪽이 떨어지네. 다시 한번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그러네. 네. 요리할 때 칼질. 할 때 응. 그게 아예 이제 힘이 없어갖고 아예 못 그래요? 하는 거죠. 네, 자주 합니다. 오른팔 이렇게 자주 젖이고 또 무릎도 안 좋아갖고 그래서 자주 온 편이에요. 알겠어요. 검사하면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온몸을 짓누르는 통증 때문에 급격하게 삶의 질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기하세요. 네, 지금 안 좋은 상태라서 신발을 잘 신어. 이순님 씨처럼 5, 60대 여성들의 경우 특히 침 치료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머리 좀 맞을까요? 자, 알겠어요. 머리 할게요. 네. 자고 올려볼게요. 힘들거나 그러면 얘기하시고요. 어깨가 결리거나 밤에 종아리가 결려 잠을 잘 못 이루는 날들이 종종 있다는 이정식 씨는 부항을 뜨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진료를 다 마쳤는데 혹시 진료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 아시나요? 추나 치료 같은 게 있고요. 추나 치료는 19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근골격계가 아프신 분들에 한해서 단순 추나, 복잡 추나가 있는데요. 단순 추나는 한 15,000원, 그다음에 복잡 추나는 한 35,000원 선에서 1년에 20회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통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진료비에 예전과 비교해서 한 3분의 1 선으로 줄어든 가격이니까 이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첩약의보 같은 것이 있는데 첩약의보는 생리통, 그다음에 65세 이상의 중풍 후유증 환자분들, 안면신경 마비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1년에 1회 10회 정도의 한약을 제공하고 있는데 대략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선에서 10일 정도의 한약을 이용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난임 치료 같은 치료도 한의원에서도 제공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지자체와 협력해서 하는 거라 시도별로 다 틀리니까 시도별에 문의하셔서 의뢰하시면 난임 치료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저마다의 사연으로 한의원을 찾는 사람들. 혹시 비용 때문에 걱정이셨다면 한의원에도 진료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꼼꼼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에서는 한의원을 찾아갔는데요. 네네.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한의사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양방 치료를 할 수는 없겠죠. 한의학적인 치료에만 국한되어 있고 아까도 얘기한 그 간호사를 굳이 고용을 하지 않고 조무사급만 써도 된다는 거. 네. 그리고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 있죠. 그런 분들이 한방병원은 적용이 안 되는데 한의원을 가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1,900원에서 2,400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어요. 급여가 되는 한약까지 복용할 수도 있고 네. 그런 한의원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또 다른 점은 아무래도 본인 부담금, 외래 진료에 대해서 한방병원은 본인 부담금이 40%, 한의원은 30%만 내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한의원들도 요즘은 입원실 한의원이 있거든요. 29병상 이하는 이제 입원실 한의원이라고 해요. 한의원도 입원실을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이나 본인 부담금, 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20%로 동일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까지 네, 정확하게 네, 네. 알려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한약이 일반 의약품보단 좀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의원 진료비가 비싸다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한약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한약이 있다는 거. 네. 그래서 가류약이나 연조 엑기스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30%, 네. 한방병원 40% 정도만 내면 급여대가 되는 한약을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정부에서 첩약도 이제는 보험급여에 넣자 해가지고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생리통이나 안면마비 그리고 약간 뇌혈관 질환 대표적인 게 중풍이죠. 네. 그런 중풍 후유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되는 그런 첩약, 탕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열흘치 정도. 네. 근데 본인 부담금은 50% 정도 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팁이 하나 있는데, 네. 꿀팁. 네, 꿀팁, 네, 꿀팁. 한의원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10,000원 이상 나왔다. 한방병원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15,000원 이상 나왔다. 그러면 그 이상 나온 진료비는 실손에다 청구를 하면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딱 금액으로 정해져 있네요. 네. 한의원 10,000원, 한방병원 15,000원. 그렇죠. 그 이상 나오면 실손보험 청구하시면 네. 네, 실손보험에서는 많이 돌려받을 수 한방적인 있겠죠. 치료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해서 네. 청구가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렇지 않고 요즘 점점 급여 항목이 추나도 그렇고 네. 한약도 그렇고 급여 항목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꼭 한 번 정도는 실손보험 갖고 계신 분들은 체크를 해보세요. 네, 좋은 꿀팁까지 감사합니다. 네, 한방병원이나 일반 병원에도 입원하는 환자가 있잖아요. 입원비를 절약할 수 있는 꿀팁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입원한 후에 이제 마지막 날 이제 퇴원할 때 네. 입원비 지금까지 들었던 입원비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네. 입원비 정산 기준은 낮 12시부터 다음 날 낮 12시를 하루 1일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요. 낮 12시 이전에 퇴원해야 네. 병원비가 절약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밤 12시 그러니까 자정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 당일 입원료가 50%가 또 가산이 되고요. 또 오후 6시부터 밤 12시 사이에 또 퇴원을 하면 역시 당일 입원료의 50%가 또 가산이 되니까 오전에 퇴원하고 정상까지 마치는 것이 가장 비용이 덜 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퇴원 시간, 뭐 날짜 이런 거 잘 확인해서 맞춰서 퇴원을 하면 또 새는 병원비를 줄일 수가 있겠군요. 환자라면 누구나 좋은 병원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병원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던데 병원 등급은 어디서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의료 행위도 일종의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식당에서 이게 별 등급을 이렇게 매기듯이 병원과 의원의 일정 기준을 두고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에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메뉴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신 뒤에 앓고 있는 질환이나 병명을 선택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가까운 병원이 표시가 되고요. 내 주변에 어떤 의원 또는 병원이 좋은 등급을 받았는지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너무 좋은 정보네요. 그러니까 네. 별표가 있는 병원이 3년 연속 상을 받은. 등급을 확인한 네. 그런 병원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 갔어도 베스트 메뉴 적혀 있는 것처럼 네. 비유가 좀 그렇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제 환자분들은 훨씬 더 빠르게 쉽게 좋은 병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가요? 제가 또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네. 등급이 좋다는 거는 그만큼 또 병실료가 비싸요. 그런 단점이. 병실 등급이거든요. 네. 간호사들이 그만큼 숫자가 많고 관리가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입원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잘 체크하시는 게 만약에 내가 병원비 좀 많이 부담이 된다. 그러면 3등급, 4등급 그런 정도 등급에 맞춰서 또 입원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게 그렇죠. 좀 선택을 해볼 수가 네네네. 있겠네요. 적어도 알고 있으면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자, 2023년부터 달라지는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에 본인 부담률이 원래 5%였는데요. 그것이 0%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개선이 되었고요. 그래서 건강한 성장을 계속 지원하도록 그렇게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네. 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런 정보를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게 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그런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지원 한도를 연간 3천만 원 한도에서 5천만 원으로 개정될 계획이고요. 7대 중증 질환만 이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개선이 되어서 이제 외래 진료 부분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확인해서 지원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한 가지 또 있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암을 포함한 그 42개의 희귀 질환이나 중증 질환이 이 산정 특례 대상에 추가가 됩니다. 산정 특례 대상. 그렇기 때문에 이 산정 특례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때는 본인 부담금이 5%에서 10% 정도. 그 정도로 낮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앓고 있는지도 한 번씩은 꼭 체크해서 병원비를 절감하시기를 바랍니다.